우리도 120원짜리 믹스커피 한 잔씩 합시다 그러셨어요. 믹스커피가 120원으로 살 수 있나?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방송인 이혁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혁재입니다.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계단버스터즈의 이영풍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지금 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그 아마 저 법률 대응 팀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원영석 변호사가 그 캠프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지금 헐레부떡 달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모시겠습니다. 자, 이혁재님. 네. 어제 저희가 김홍국 대표도 모시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대중 연예인들, 대중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대중 연예인들 중에 좌파 것들이 끄떡끄떡하고 다니는데 우리 네. 자유파 진영이 그동안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네. 이번에 아주 정면 돌파를 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이게 사실 뭐 방송 연예인으로서 지금 사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으로는 약간 불리하다라는 게 네. 언론에서 나오는 건데 네. 우리가 불리하다고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묵과하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더 비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때는 제가 지지 표명이라던가 이렇게 유세를 다니진 않았는데 네. 이번만큼은 오케이 나라도 힘이 된다면 무조건 도와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지원 유세를 나오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랑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전혀요. 전혀?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고 어떤 사람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시쳇말로 강단 있다, 가스 있다. 이거는 국정 그 국회에서 네. 서영교가 인사하라고 그랬을 때 아니 이게 인사 뭐 사과할 문제냐 딱 버텼을 때 마치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장수 국방부 장관처럼 꼿꼿하고 이 강단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느꼈는데 이번에 지지를 하기로 하면서 살아온 삶의 궤적을 제가 한번 좀 검색을 해보니까 예. 야 이게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해야 되지 않나? 나라의 국가의 5,200만 통일 인구 8천만을 생각했을 때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이런 분이어야 되지 않나? 아하, 예. 이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김문수 후보를 지지 안 하면은 몰상식인 거네. 그렇죠. 아니 김문수 후보를 지지 않으면 몰상식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진짜 몰상식이지. 네,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게 진짜 상식이 있는 사회인가? 이게 삶의 궤적이 이렇게 다른데? 예. 예, 지금 댓글창에 우리 이혁재님 나오시니까 뭐 아주 반가운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김쌀밤님이 이혁재 날씬이라고. 아닙니다. 그래도 뭐 100kg가 넘기 때문에 아직 뭐. 네. 네, 우리 이혁재님 말씀 중에 헐레부떡 원영석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영풍 기자. 예. 어제 TV 토론 좀. 제가 어제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전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예. 점수. 제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사실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요즘 좌파 세력에서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고성국 TV요? 다 하죠. 모니터링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 사람들이 들어도 객관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점수 평가를 하면 김문수 후보 1등입니다. 네. 제가 8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2등입니다. 80점. 그리고 3등은 이재명이 아니라 권영국 75점. 이재명은 꼴찌입니다. 60점. 저는 이렇게 어제 토론해 보고 제가 나름대로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네.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저거 진짜 좌파네. 네. 저 진짜 좌파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보당 민주노동당 후보인데 네. 이재명을 지지하는 진보당 세력, 뭐 조국당 세력은 사실은 권영국을 찍어야 됩니다. 네. 어제 방송을 보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하. 그래서 이재명을 찍으면 안 돼요. 권영국을 찍어야 됩니다. 저기 진짜 좌파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좌파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잘하신 것이 노선이 명확했다. 일자리 창출, 친기업, 한미동맹에 근거한 통상협상. 역시 자유우파 진영의 후보 맞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준석 후보는 용어 사용이 아주 적확했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뭐 호텔 경제론 이야기하길래 지금 그 케인스 경제학
승수 효과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네. 그래서 승수 효과 한 방으로 그 용어 한 방으로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용어 사용이 적하겠다. 오케이. 이번에 좀 점수 좀 따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왜 60점밖에 안 되느냐. 60점 제가 이야기하니까 뭐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좌파들이 들어도 좀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동네에서도 야 이거 좀 어제 토론회 실패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다. 두루뭉술하다. 그리고 특히 그 권영국 후보가 딱 물었을 때 차별금지법 찬성해요 반대해요 이러니까 즉답 피하면서 그게 뭐 좀 반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 그러면 자기들 진영 외에는 지금 누구 찍을까 지금 고민하는 스윙 보터들은 안 찍죠. 그런 점에서 어제 이재명의 토론회는 폭망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오영석 변호사. 예, 저는 사실 어제 캠프에서는 다들 좀 긴장하면서 TV 토론 봤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 TV 토론이니까 캠프 자체적으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디어 법률단으로서 그 팩트 체크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미디어 본부 산하에 있는 전 그 참여자들이 팩트 체크 대응을 준비하느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한 2개 정도 이제 팩트 체킹을 해가지고 바로 알림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재명이 잘못한 거? 잘못한 거. 근데 어떤 이재명 겁니까? 2개인데 하나는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마치 이미 그 대법원 판결에서 다 인정이 되고 그 전에 이제 뭐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공고가 뜬 거예요. 그 공고가 뜬 게 그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고 판례의 취지에도 맞는 이야기다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나와서 이걸 바로 반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례는 그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강성 노조에 대한 특권을 인정해주는 법률인데 얼마 전은 아니죠. 하여튼 그 대법원에서 인정된 거는 그 불법 파업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행위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때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어떤 행위를 가담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게 하는 거거든요. 입증에 개별하여. 근데 책임을 질 때는 당연히 그 공동 책임을 알겠어요. 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팩트 체크가 바로 있었다는 거죠. 바로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호텔 경제론, 호텔 경제론을 가지고 뭐 케인스의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길래 아니 그 케인스는 그 민간과 공공이 2개가 있는데 과거에는 민간만 시장의 개념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 시장 전체에서 시장의 한 요소로 작동을 한다. 그게 케인스의 이론이고요.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이 호텔 경제론이라는 건 그냥 그 예약 취소한 거를 그냥 국가가 대신 물어주자, 손실 보상해주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케인스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 케인스 경제학 이야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케인스라는 사람이 성이 캐시고 이름이 인스가 아닙니다. 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케인스 경제학은 그 서구 자본주의가 대공황에 빠졌을 때 전통 경제학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막스주의자들이 야 이거 봐 이제 자본주의 무너진다 이렇게 했을 때 케인스가 나타나서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자 댐 지읍시다 이러면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돈 월급으로 나눠주면 그게 결국 퍼져서 성수 효과를 일으켜서 대공황 탈출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호텔 경제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성이 캐신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모럴 해저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냥 뭐 재정적 지출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해서 또 알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제 시종일관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이준석도 처음에는 토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재명이를 토론 상대로 보고. 근데 한 두어 번 해보니까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 계속 뭐 지는 뭐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는 없고 그냥 눈물 그리기나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토론을 안 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토론하다 안 되니까 주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극단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저처럼 방송 MC를 하는 사람들은 점수로 사실관계나 그 사람의 정보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는 저 사람의 제스처나 말투, 어조 이런 데서 저 사람의 실제 인품이 어떤지를 간파를 잘 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김문수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거나 이래도 대통령을 하려는 자가 짊어져야 될 무게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고 말의 신중함을 갖고 왔어요. 태도에서 상대방이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던가 이래도 이준석 후보처럼 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무식함을, 본인의 무지함을 실리주의라는 걸로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적용을 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교만하다는 거죠. 이미 본인은 대통령이 돼 있는 자처럼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준석의 주도권 토론에서도 이준석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질 않고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얘기하고 할 테니까 좀 마치 애를 다루듯이 이런 태도들이 그 사실 의도적으로 자기가 정중하게 해야겠다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무의식적에 나오는 본인의 어떤 그런 인품과 성격이거든요. 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 네, 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독재란 걸 할 수 있겠구나. 동일 조건에서 나이가 다를 뿐 상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애티튜드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국민 알길 나중에 얼마나 우습게 할까라는 저는 너무 쇼킹했어요 어제 토론회가.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내 정말 뜨거운 게 120원 커피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예. 소위 말해서 원가 회계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는 기초 원가가 있지만 노무 원가, 변동 원가, 고정 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소위 말해서 기초 원가만 아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팩트가 틀린 것이 지금 많은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그 커피 프랜차이즈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야 그 원가 200원짜리도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딱 팩트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참모들이 이재명 후보 참모들이 뭔가 굉장히 엉뚱한 코치를 한 게 아닌가. 어떻게 120원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저는 커피도 커피지만 야 이 양반이 진짜 정책에 대해서 참모들이 어떻게 코치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맛대로 해석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 기계공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이공계인데 원자력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산업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뀔 때 AI 산업이든 그게 사물 인터넷이든 뭐든 데이터 센터 산업이든 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정적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전력이 왜 수백조 적자를 내고 있냐? 전기의 생산 단가와 그 전기를 사서 국민들한테 보급하는 한전이 요구하는 단가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이런 태양광 이런 건 아니 한전은 100원의 전기를 사야 되는데 300원의 태양광 패널 전국에 다 깔아놓고 야 니네 이거 300원에 사 이러면 한전은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 누적 적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가장 안전하고 아주 간편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원자력이고 이 발전 용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력은 혈관, 대동맥, 송전 그리고 기초 모세혈관 배전, 송배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야 풍력이고 뭐 태양광이고 뭐 전남 뭐 경남에다 깔면 된다. 이 발상 자체를 이렇게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자가 4차 산업에 대한 뭘 분석을 하고 100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야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대한민국을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하느냐. 어제 경제 분야 이슈 토론이었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경제의 기본을 모르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 이거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요즘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커피도 그렇지만은 나는 족발집 하는데 내가 뭐 설렁탕집 하는데 이러면 야 저 사람은 원가 또 그렇죠. 어이없이 그렇죠. 이거 완전히 큰일 날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아니 나는 그거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게 그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그 커피 원가 120원 그럼 비싸게 파는 거냐? 그걸 고발한 거예요. 고발했어요? 네, 아니 이런 적발한 고발한다고 장이 어디 그랬어. 있습니까? 아니 그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지금 선거법으로 위반돼 가지고 그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그 사실상 유죄 확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고 한송심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뭐 대법원장을 뭐 청문회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러면서 온갖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기일만 지금 현재 연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니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그 협박받았다는 거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해 가지고 모른다 뭐 골프 안 쳤다 이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까지 받고 유죄 확정 취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한다는 게 뭐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이야기가 뭐 이상한 이야기도 아니야. 아니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그러면 그 의도는 비싸게 판다는 의도잖아요.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폭리를 취한다는 소리죠. 예. 변호사님 참 답답하시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재명의 논리는 이거야. 아니, 제가 극단적이었네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제가 원가 170원이라고 한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세요. 이재명의 논리는 항상 이런 식이야. 자기가 말해놓고 뭐가 말이 막히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네. 뭐 이런. 아니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행위 관련해서 그 공직선거법을 예. 지금 개정하겠다고 그래요. 나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왜 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거 기준에서는 그런 이재명이 것도- 어제 TV 토론에서 얘기했어요. 예. 지가 한 행위하고 이 김용태 한 행위가 다른 거래. 내로남불입니다. 네.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 우리 그 이혁재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 국제시장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네. 계십니까? 네. 국제. 네, 개그맨 최국 씨하고 네. 이혁재 저의 제자를 따서 국제 시사의 장이다. 저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은 저인데 네, 네, 여기는 네. 자이구나. 네. 뭐 고성국 TV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도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데 저희는 낮 2시 매불쇼를 타겟으로 해서 네, 우리도 재미있게 시사를 좀 우리가 전문적인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지만 대중들이 정치 시사 문제를 좀 가볍게 토킹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2달 전에 만들었고요. 그래요. 2달 만에 한 36,000 됐습니다. 36,000. 네, 국제시장은 그렇죠. 우리 자유파 대중 그 방송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니까 네. 그리고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설정도 이게 설정인가요? 빨간 앞치마에 빨간 조끼 입고 이제 시장이니까 예. 최국 씨는 이제 상가 번영회 회장의 복장으로 저는 이제 식육점이나 뭐 이런 복장으로 해서 예. 어떤 중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얇게 썰듯이 시사 문제를 저희가 얇게 이렇게 막 썰면서 설명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선거 유세도 이런 복장으로 이제 다닐 겁니다. 그래서 캐리커처화해서 쟤네들은 우리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을 대변하는 개그맨들이구나 이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 그렇군요. 마케팅을 좀 했습니다. 국제시장 저희가 지금 올려놨는데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예인 방송인들은 사실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고들 보통 얘기하는데 이 우리 자유파 연예인, 자유파 방송인들이 정말 작심하고 저 종북주사파들이 얼마나 저 지독합니까? 저것들과 정면으로 맞서.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2달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국제시장 구독 많이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혁재님이나 최국님이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오늘 안에 10만 올려주시죠. 아유, 아멘. 아니 제가 오늘 박사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게 사실 방송 연예인은 굳이 따지자면 기호품이라고 생각해요. 고성국 TV 재밌으면 보시면 되는 거고, 나랑 좀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 연예인도 내가 저 사람 좋다 하면 좋아하면 되고,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면 되고. 그런데 정치인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진짜로 생필품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호품인 방송 연예인은 만약에 우리가 뭐 실수나 어떤 잘못을 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방송계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야 법적 책임은 기본이고 니네 도덕적 책임까지 져라고 해서 자숙 기간을 거치고 화면에 복귀하거나 이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잣대로 정치인에게 기준을 대면은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은 방송 TV 근처에 오지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는 사건 죄가 법원에서 판단이 유무죄가 인정되기도 전에 거론만 돼도 퇴출을 그렇지. 당하는데 예, 맞아요. 저기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면비처럼 저렇게 살면 아니 누가 법을 지킵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방송 연예인 중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너 도덕적으로 자숙해 이런 얘기를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법 판결까지 좀 기다리세요 하고 네. 계속 근데 방송하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극단적이시네. 그러니까. 야 바로 배우시는구나 우리 기자님. 그게 바로 이재명식 헌법입니다. 아주 극단적이시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극단적으로 얘기했지? 아니 자숙할지 안 할지 협의를 좀 거치죠.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지난 주부터 진짜가 나타났다 그래서 설안영. 네. 뭐 대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역전이? 포스가 예. 저는 제 아내가 제일 무섭거든요. 어. 네. 두 번째로 무서운 게 저희 어머니인데 아내랑 저희 어머니를 합쳐놓은 듯한 포스.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런 부정을 못할 삶의 궤적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야 정말 퓨어하다. 야 정말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 했더니 야 이분은 안 부인은 더하시네 라고 할 정도로 야 진짜 천생연분이시구나 두 분.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설란영 여사님 보면서 역시 낭중지추다. 역시 주머니 속에 이렇게 숨겨 놔도 네. 드러난다. 그 향기가 퍼져가지고 지금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특히 저는 법인카드 안 씁니다. 뭐 관용차 안 탑니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누구가 굉장히 대조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대통령 누구와 대조돼요? 그 이름이 해경이라고 하던데. 그 대통령을 뽑지만 대통령이 안 사람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설련영 여사가 지금 불러일으키는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건 그동안 국민들이 퍼스트 레이디가 될 사람을 보면서 실망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아주 강한 반응을 지금 내는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설날영 여사의 말씀 중에 가장 와닿던 말이 다른 거 아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선거가 언제 선거가 제일 힘든 선거였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번 선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몇 년 2014년 몇 년도 부천 선거요? 그걸 말씀하신다면 아하. 그 말은 반증하면 어떤 거냐? 지금 선거는 나나 우리 남편은 자신 있는 선거라는 그렇지. 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아하, 예. 네, 그런 데서 오는 그 신뢰감, 자신감. 근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어려운 선거 많이 했습니다. 부천 소사가 어떤 데입니까? 정말 그 어려운 지역이고 거기에서 삼선까지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도지사도 2번 했지만 두 번째 경기도지사 당선될 때는 그게 전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도의원들이 상당 부분 민주당이 당선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려운 선거 많이 치렀고 설란영 여사님도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산전수전 다 거치신 그런 분이시죠. 예.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제죠. 그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이 다른데 구주화 후보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이제 한번 구주화 변호사를 모실 건데 그런데 같이 경선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 하와이 가서 뭐 하는 사람, 뭐 과자 먹으면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뭐 이게 왜 이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뭐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본인의 그런 거치도 결단을 내리고 정말 대승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경선 후보들, 경쟁자들이야말로 실제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고 또는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우리 당을 표방해 가지고 또 선출직에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직을 하신 분들은 책임감을 느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살고 죽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만 계산들, 체면들 또는 이제 서운함들이 이런 식으로 표출돼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악영향을 주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저는 만약에 생방이든 아니면 하와이에서 나중에 녹화든 우리 고성국 TV를 만약에 홍준표 대구 전 시장님이 보신다면 저한테 빚지신 걸 한번 갚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 제가 2017년도인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돼서 대선이 치러질 때 원사이드하게 문재인이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채널A에서 각 당의 후보들을 모셔다 놓고 각 패널들 변호사님도 계셨고 누구도 계신데 연예인 중에도 한 명씩이 나와서 그 후보한테 직접 질문하고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어떤 연예인도 안 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는 경기인 게 뻔히 보이니까 문재인이 되는 게 뻔하니까 아무도 안 나올 때 제가 나갔습니다. 일면일식도 없을 때.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당시 아니 우리 이혁재 씨 이렇게 날 언제 이렇게 봤다고 도와주러 나왔냐고.
후보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라고 예. 하고선 제가 그때 낙인이 찍혔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언제 밥 한번 삽시다. 내가 뭐 되면은 뭐 우리 이혁재 씨 내가 한번 내가 뭐 챙길게요. 막 이러셨는데 저 안 챙기셔도 되니까 돌아오셔서 그때 저도 도와드렸으니까 돌아오셔서 아니 일개 방송 연예인도 국가를 생각하는데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후보를 이렇게 지원 유세 해주시길 방송 보고 계시다면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이혁재님을 하와이로 보내야 되나?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 네, 그 밴댕이 소갈머리 네. 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 이것들은 점심 때 밴댕이회만 먹는지. 지금 저 소속 당이 다른데 네. 구주와 뭐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또는 뭐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죠? 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이 다르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하셨지만 새 당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자유민주당 이게 가장 먼저 김문수 지지 선언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공화당이 김문수 지지 후보를 선언했고,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는데 막상 국민의힘에서 이거 뭐 이러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쪽팔리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무슨 저 동네 양아치들도 제가 아니고 이 원인을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예.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말해서 진정한 자유우파가 아닌 기회주의자들이 바글바글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왜 자유통일당 세력이나 자유민주당 세력이나 우리공화당 세력은 아주 선명한 강경 우파들이잖아요. 네. 그죠?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습니다. 네. 극좌는 있을지언정 그 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서 오십시오. 한 표라도 더 필요하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된다면서 새우깡 먹으면서 이 라방하는 이건 뭡니까 이 행태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 기회주의자들이 부글부글 하는 데를 뭐하러 복당을 했어요? 저 미국 서안에서 동안까지 회를 운반할 때 예. 회만 넣어서 화로를 가면 그 한 며칠 걸리거든요. 그렇지. 그럼 화로들이 다 그 이제 죽지. 죽습니다. 예, 예, 근데 폐사당하죠. 거기에 한 마리 새우를 한 마리 넣어요. 큰 크랩 같은 거. 요 이제 손에다가 집게 손에다가 밴드, 고무 밴드를 딱 집어넣으면은 화로들이 그거 피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생생하게 살아서 뉴욕 스시 시장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에. 보통은 메기라고 그러는데 예, 메기도 넣죠. 메기보다는 크랩이 더 좋아요. 크랩이 더 좋죠. 왜냐하면 이게 가재가 바로 더 이 좋아요. 집게 손가락. 그러니까 예.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 가재 이영풍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호를 가제로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우리 이혁재님 그 앞으로 후보 지지 유세를 이제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잖아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단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역 유세부터 참여를 할 거고 네. 사실 좌파들보다 저희가 안 해서 그렇지 방송 연예인들이 선동은 더 잘하죠. 그건 저희들의 뭔가 이렇게 막 붐업을 하고 네. 이런 건 저희가 훨씬 잘하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후보가 스피치를 하시기 전까지 또 우리 후보의 스피치가 스킬보다는 진정성의 무게감을 두고 하는 스피치이기 때문에 그 앞단에 그 후보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오픈 이어링만 되게끔 아하. 유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귀가 열리게끔 재밌고 또 재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붐업만 해놓고 마이크를 후보한테 넘기면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 뭐 솔직히 김문수라는 사람이 재미는 별로 없거든요. 재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면 돼요. 그렇지. 국가를 잘 운영하실 생각을 해야지. 예. 그러시구나. 예. 말씀하세요. 아니 재미까지 다 갖추시면 아니 그 개그맨들은 뭘 먹고 그럼요. 아 우리가 정치해 그러면? 예. 예, 오늘 우리 방송인 개그맨 이혁재님 그리고 계단버스터스의 두 전사 원영수 변호사 이영풍 기자와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이런저런 말씀 나눴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원영수 변호사. 아마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그 서울에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뒤지는 거는 오히려 TK나 PK 영남에서 이게 힘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런데 과거에는 선거가 영남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도권 서울에 상륙하는 그런 전략을 전통적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 보수당이 그렇지가 않고 이번 선거는 지금
서울에서 벌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역대 DJ 대선 이후에 서울에서 이긴 게 그 MB 이명박 대통령뿐이었는데 서울에서 이기면 보수 후보는 무조건 당선입니다. 지금 이 서울에서의 바람이 수도권 충청을 거쳐가지고 저는 영남에서 태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영남에서는 지지율이 안 나오지만 물론 그게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조금 드셨다. 영남 우리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이 부분이 조금만 더 이렇게 붐업이 되면 서울에서 이기는 후보 보수 후보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부울경이 조금 그 네. 성적이 안 좋던데 두 분이 여기 서울 올라와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부울경이 고향이지. 네, 둘 다 부산 사람들인데 내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클로징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경부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경부선이 김부선이 뜨거워진다고요? 극단적이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협의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김부선 씨도 뜨거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지금 경부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사실 한 열흘 전만 생각해봐도 이 서울 지지율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서울의 민심이 이제 확 돌아섰고 이재명 지지세가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KTX 타고 대구 부산으로 전달될 겁니다. 지금 대구는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 부산은 한 10여 프로 정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거품이 있어요. 이 거품이 보름 안에 보름 남았잖아요. 보름 안에 사전 투표하기 전에 거쳐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오늘 우리 이혁재님도 네. 서울역 가시지만 네. 6시부터 그 김문수 후보가 오시죠. 서울역에. 오늘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지하철 타고 서울역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만납시다. 네, 이혁진이. 모든 후보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투철한 국가 간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이재명 쪽에서 사라진 게 몇 개가 있죠. 첫째, 흑수저 얘기 다 사라졌고 소년공과 노동자들의 삶을 얘기하던 거 다 사라졌고 인권과 기타 다른 문제,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언급을 못합니다. 왜냐? 살아온 그 후보 김문수 후보의 삶의 궤적에 보여주는 이건 뭘로 형용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후보들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내 아이들 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앞으로 향후 100년 이상 끌고 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저는 1번이 도덕성이고 깨끗한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 기호 2번 꼭 대통령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 종북 주사파 저것들은 뭐 별 생각도 없고 머리도 빈 것들이 무슨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개념 연예인이 돼가지고 뭐 몸값도 막 올라가고 뭐 여기저기서 출연하라고 뭐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뜨려고 일부러 그런 소리들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자유파의 대중 연예인들, 방송인들은 이렇게 뭔가 정치적 액션 하나만으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 잘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김원국 대표 오늘 이혁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 어떤 행동과 결단은 사실 모든 걸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장 이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이혁재님이 최국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국제시장 구독 누르는 거, 좋아요 누르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야 매니저 봉투에 10만 원만 좀 담아라. 나 오늘 점심값 좀 드리고 가야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유파 연예인 방송인들이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행동할 때 정말 외롭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실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혁재님 그리고 원영석 변호사와 이영풍 기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